5년 전 봄, 바람이 무척 세게 불던 날이 있었다. 둥유가 담긴 말통을 넣은 커다란 케이스가 현관 앞에 있었기에 혹시 바람에 날려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형과 함께 둘이서 확인을 위해 문 밖으로 나섰다. 케이스는 현관에서 2미터 정도 날려가 집 앞 도로까지 떠밀려가 있었다. 나는 황급히 케이스를 멈추고 옮기려 했다. 하지만 형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뭔가 날고 있어.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에 수많은 인간이 바람을 따라 날고 있었다. 강풍 때문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인가 싶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바람에 날려가고 있을 터였다. 둘이서 그 광경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자니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형태는 사람 모양이었지만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하나 다 다른 물체였다. 마시멜로우 같은 하얀 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구멍이 뚫린 치즈 같은 모양도 있었다. 형은 사람 모양을 한 풍선인가 보다 라고 말했기에 나도 그럴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사람 모양 풍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비슷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았다. 3일 뒤 형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나도 날려진다, 나도 날려진다 라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90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 150년 전 도호쿠 지방 시골. 그곳 사는 산나물만 캐러 가도 뱀이 잔뜩이라 사람들이 아예 산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하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상담하러 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살던 영감이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산에 갔는데 폭우 때문에 밀어닥친 갑작스런 홍수에 그만 휘말리고 말았다. 영감은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 겨우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바다까지 흘러갔다. 그때 수많은 뱀들이 함께 물에 쓸려 나갔다고 한다. 물속을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윽고 영감 곁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큰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이 둘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의 길이에 입가에는 수염이 자라있고 머리에는 짧게나마 뿔 같은 게 돋아 있었다. 그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선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게. 그러자 영감은 어째서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신선 같은 사람은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을 수행하면 용이 될 수 있다네. 그 사이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니.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약속하지. 하지만 용케 바다에서 구출된 영감은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흥분해서 뱀에 관한 이야기를 죄다 털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했다. 이무기를 보고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조부모님은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라고 말했었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다 싶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자주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 논이 시골길이었다.
도중에는 망가져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다.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흐리고 썩어가는 물, 이리저리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나빴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다.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당분간은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간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진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한 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에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다.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다. 그 도랑에도 갔다.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었다.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답은 나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